지금 이제 앞에 서기 의원이 처음으로 이런 방송에 나와봤는데 네. 예상외로 빵빵 터졌어요.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안에서 엄청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 감청 불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일주일 이하로 보관하기 때문에 어차피 영장 청구하고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그 영장을 받았을 때는 이미 그 대화는 다 삭제돼 있다. 네. 이런 식의 해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간마저 원래 일주일이었는데 2, 3일로 줄이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일반인들의 그 카톡 대화가 넘어갈 일은 없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모순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리고 그 영장상 앞으로 한 달 동안 대화를 달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사실상 보관 기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렇죠. 보관 기간이 의미가 없어지고 한 달 동안 있는 거를 계속해서 그 단위대로 메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지금도 보안 메일로 보내줬다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영장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어떤 대화 내용이나 원래 아니면 감청의 정보에 의미는 그런 대한... 거거든요. 감청은 이미 네. 지나간 대화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감청이라는 건 이 사람이 감청의 대상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앞으로 압수수색이 아니라 지금 감청 영장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감청의 의미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감청 대상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합법적으로 이 사람의 통신 내용을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감청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청영장이라고 치면 받았어요. 앞으로 한 달간의 기간을 받았다 하면 그러면 그 이후로 발생할 대화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해서 그걸로 받으면 되니까 네. 실시간이 안 된다느니 뭐 보관 기간이 얼마나느니 하는 건 다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영장이고 감청영장에 대해서는 이 해명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스노우든이 폭로한 게 그거거든요. 핵심이 영장을 받고 사찰을 영장 이후로부터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스노우든의 폭로의 핵심은 실시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정보기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메일이나 전화나 문자나 SNS를 무작위로 다 실시간 감청한다. 그러기 위해서 야후나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페이스북이나 기관들의 서버에 직접 접속한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나 이런 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는 영장 없이 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걸 폭로한 거 영장 없이 불특정 다수 미국을 상대로 무작위로 대단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긁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겠거니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스노우든의 폭로한 것은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이런 걸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폭로였죠. 네. 무슨 영장이 정당하냐 아니냐 그거를 그 기업이 거부하냐 마냐 이런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거예요. 스노우든의 폭로는. 그러면 정말로 스노우든의 폭로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 다 무의미하고 실제 그 서버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기관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감청되거나 사찰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혹은 국회에서 뭘 요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해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는 안 간 거예요. 그렇다는 거고. 자. 그러면 정청래 의원은 사찰에 관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과연? 네.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 폭로를 하셨죠, 이번에? 네이버 밴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지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정청래 의원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나쁩니다. 이 시대에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자, 의원님, 오늘은 게스트가 아니, 왜 기분 나쁜 거 얘기 안 해요? 아니, 안 궁금하고요. 아니, 서기 의원이 앞에 와가지고, 진짜 재미없게 할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재미있다고, 그냥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기분 나쁜 상태로 올라왔어요. 오늘 게스트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은 짧게 해주세요.
근데 나올 때마다 항상 주의를 줘요. 의원님, 짧게 하세요. 포인트 2개 딱 치고 가세요. 근데 길게 하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오늘은 특히 짧게 해주세요. 오늘은 길 수밖에 없어, 근데. 짧게 해주세요. 왜냐면, 네.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이다. 결론이니까? 경찰청이 아니라 사찰청이다. 이런 워딩을 제가 최초로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밝혀야 돼. 오늘. 그러면 초스피드로 밝혀주세요. 대신 말을 좀 빨리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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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도로 빨리. 왜냐면, 기본적인 건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해 진짜 했어요? 네. 그럼 퀴즈 내도 되나? 아니요, 빨리 하세요. 지난 3년간 3년. 국가기관 가로 열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가로 닫고 국가기관에서 통신자료 내역을 요청한 건수가 과연 몇 건일까요? 25,000건. 그밖에 안 돼요? 1번. 2번. 25만 건. 3번. 250만 건. 4번. 2,500만 건. 그러면 4번이네요. 예. 2,570여만 건을 국가기관에서 이러저런 업체에 이런 기관에 이렇게 요구한 건수가 2,57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2명당 1명 꼴이죠. 엄청난 그런 짓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영장이 다 요청에 의해서 다 자료가 다 제출됐나요? 그건 아니죠. 그것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2,500만 건 어떻게 일일이 세봐. 이거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네. 좀 어쨌든 요청한 건 2,500만 건이라는 거죠. 예. 보세요. 지난 3년간 맨 밑에 빨간 거 보세요. 2,572만 150건을 요청을 한 겁니다. 많이 했네요. 많이 엄청나게 했지. 엄청나게. 네, 많이 했고. 자, 그 다음. 엄청나게 많다. 이해했어요. 뭐가 궁금하죠? 아니, 의원님이 새로 밝혀낸 사실들을 쭉쭉쭉 빨리 듣고 싶어요. 예. 다음 카카오톡이 털렸다. 하는 것은 제가 밝혀낸 건 아니죠. 네. 예, 그 나왔어요. 아니, 세상에 다음 카카오톡까지 다 이거 뒤져본단 말이야?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의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강심장이 아니면 터뜨릴 수 없다. 누굴까? 그래서 서기호 의원실이 아니라 정청래 의원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좌관이 덜덜덜 떨면서 갖고 왔어. 의원님이 진짜 끈끈인데요. 이거 하면 진짜 이거요. 굉장한 건데 이거 의원님 가져왔어요. 덜덜 떨더라고. 침착해. 어디 갖고 와봐. 보니까 야 이거 중요 문건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카카오톡에 이어서 네이버 밴드도 털렸다. 이게 제가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네. 이 내용이죠. 네. 이건 뭐냐면 지난해 여러분 12월 달에 대한민국 언론사 건물을 경찰이 치고 들어갔죠. 경향신문사. 왜? 철도노조 간부들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들이 도망갔어요. 수배 때렸죠. 그래서 거기 피의자로 의심받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밴드를 뒤진 거죠. 밴드를 뒤졌는데 뒤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경찰이 검찰에 요청해서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해주면 할 수 있어요. 뭐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박모 씨라는 경찰이 수배를 때리고 잡으려고 했던 그 박모 씨만 가져간 게 아니고 밴드는 보면 상대방과 대화하잖아요. 네. 네. 그 대화한 상대방의 신원까지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카카오톡하고 마찬가지네요. 그 대화 상대가 되는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빙산의 일각으로 그 문건을 제가 제시했지만 이것은 엄청난 상상을 할 수 있는 단서가 하긴 뭐 그 건은 그랬는데 다른 건은 절대 안 그랬다.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경찰청 그 국정감사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청장한테 제가 묻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모르고 있다는 듯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 동영상도 있는데,
볼 필요 없죠. 잠깐만 여기서 딱 끊고 그 영상은 저희가 구해서 틀어서 방송에서 다시 보시고 자 네. 영상을 한번 보기로 하고요. 네. 봤어요. 아, 참 재밌죠? 근데 재미도 있지만 왠지 카리스마가 넘치네. 그리고 저 화면을 보다시피 참 겸손인의 면모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경찰청 그러면 엄청 무서운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절대 굴하지 않는 저 날카로운 눈빛. 참 겸손인은 그런 거잖아요. 네.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한없이 눈물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의 면모가 참 드러난 동영상이었어요. 제가 봤지만 저도 감동적이네요. 저 동영상에서도 나타나듯이 내비게이션도 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 제가 아주 그게 어디였지? 참- 이거 이게 이제 탁 클릭하면 나오네 있네.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오늘요, 제가 네이버 밴드까지 불법 사찰했다. 이게 보니까 동대문 경찰서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낸 거예요, 공지.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집행 사실 통지. 이거요, 네이버 밴드에 나와 있는 분, 이분만 조사한 게 아니에요. 이분과 링크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동창 모임 친구들 이름,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다 털린 거예요. 경찰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걸 안 보고 그냥 외워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적법하게 했는지 이것도 확인하시고 확인국감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유병헌 씨가 송치골에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유병헌 씨가 내비게이션에 송치골을 쳤을 거다. 그래서요. 이 기간 동안 석 달 동안 일반 국민이 송치골 휴게소, 송치골 가든 내비게이션에 찍었던 사람까지 다 이거 사찰했어요. 안 보고 다 외워서 하고 있죠? 3개월 동안 경찰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균 씨가 서초구 언남초등학교 근처에 있다는 것을 정보가 샜는지 언남초등학교에 왔다 갔다 했는지를 경찰이 하면서 언남초등학교를 친 사람 3개월치를 또 뒤졌어요. 내비게이션 친 사람들. 이게 경찰청입니까? 사찰청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 겁나가지고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어디 찍을 수 있겠어요? 태평양에서요, 고기 한 마리 잡는다고 태평양을 다 그물로 치겠습니까? 범인 한 명 놓쳐도 억울한 국민 만들지 말라는 게 경찰의 정신 아닙니까? 자, 보니까요, 이 사찰청이라는 게 2008년도에는 감청 설비가 73대 있었는데 2014년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요, 394대로 늘었어요. 이 중에 절반인 197대가 경찰청이 지금 감청 설비를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유리창 떨림이 일어납니다. 그 떨림을 포착해서 감청을 하는 거예요. 도청을 하는 거죠. 레이저 장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만 갖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밴드 혹은 뭐 다른 SNS도 그럴 거란 짐작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본 사람은 없어요. 네. 내비게이션은 사실 요즘은 다들 자기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자기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거기서 검색을 하면 그 핸드폰의 번호와 자기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누가 특정 지역을 검색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로 갔는지 다 추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파파이스 출연을 위해서 내비게이션 업체 관계자를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묻고 대답하긴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이 430명을 가지고 왔어요. 430명. 그 430명은 누구냐? 유병헌 씨를 조력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김엄마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도피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5회 이상 통화했던 사람을 들고 왔어요. 네. 추려가지고 네. 430명.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에 친 목적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보를 달라. 430명. 그게 이제 섹션 1이에요.
자, 이게 섹션 1은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송치골 가든 송치죄 휴게소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입력한 사람 일체를 다 달라. 전 국민 중에. 전 국민 중에. 근데 그게 몇 명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요. 많겠죠, 사실. 전 국민이 모집단이니까.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모든 내비게이션 업체에 다 요청을 한 6개 건가요? 업체. 전부 다 똑같은. 예, 그렇죠. 6개 업체인데요. 거기 이제 순위가 있거든요. 1순위, 2순위, 3순위 회사가 있잖아요. 예, 가입자 순으로. 이 3순위를 다 합치면 3,800만 정도 됩니다. 회원이. 많네요. 예. 세계 회사만. 4천만 명은 넘겠죠. 6개 내비게이션 업체라면 4천만 중에서 몇 명이 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세 개 키워드 검색을. 근데 그분들을 다 달라. 라는 거였고, 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좋겠죠. 그랬더니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는데,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사실 업체는 압수수색 이제 영장을 받았는데 내주지 않는 건 불법이잖아요. 이제.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유병헌 씨와 아무 관계도 없고 유병헌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프로 야구 선수인가? 뭐 이렇게 아무런 정보도 없는 사람이 그 근처가 송치골을 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예.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친 사람들이 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 2달간, 그러니까 석 달간 이 세 개의 키워드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지 검색을 했는지까지 다 가져갔어요. 아, 그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찰은 이럴 수 있었겠죠. 이 세 개를 친 사람들이 어디를 다닐까? 거기가 유병헌이 숨어 있지 않을까? 은신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 목적지를 또 쳤지? 하고 그 목적지 친 것까지 다 가져갔다라는 증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유병헌 씨가 가진 상식성 때문에 유병헌 씨를 잡으려면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권이 정당하고 필요하다 하는 판단이 있다면 어느 누구든 간에 우리 모두가 대상이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에 뭘 치고 어딜 갔는지 얼마든지 어딜 다니는지, 예를 들면 무슨 모텔, 왜 하필이면 사례가 모텔이죠? 아니, 근데 내가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김총수 혹시 실수로 예. 송치골 가든 이런 거 친 적 없어요? 없어요. 저는 없는데. 그럼 그 대상이에요. 그 이후로 어디 묘한 장소 친 거 있잖아. 그게 다 들어갔다니까, 지금. 묘한 장소. 아니, 저는 그러니까 꼭 지금 이렇게 송치골만 안 가면 안 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범주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나 과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법원은 아무런 그거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은 고민 없이 그 모든 것들 다 받아들여지는 그거 아무런 자체가 고민 없다까지는 아니고 100%는 아니니까. 네, 100%는 아니겠지만 고민을 거의- 그다지 하지 않는다. 네, 자, 그다지 여기서 하지 우리가 않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유병헌 씨는 통화를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조력자들하고 5회 이상 통화한 기록이 있는 사람 430명을 추렸어요. 그럼 여기에도 모집단이 있습니다. 왜? 4회 한 사람이 있을 거고 3회 한 사람이 있을 거고 1회 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430명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당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추렸고. 추렸고. 근데 이거는 그래도 430명이라는 근거 기준이 있고 이거보다 넓은 범위 속에서 사찰했을 것이다. 대략 짐작은 글쎄요. 뭐 1000명 했을까? 아니다. 1000명은 더 되겠지. 2000명일까? 아니다. 10,000명 정도 될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대략 짐작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송치골 가든 송치죄 휴게소 이 세 개 키워드를 친 사람들은 몇 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몇 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목적지 검색을 한 사람을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도 그 포인트도 그 포인트지만 그 키워드는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범주는 얼마든지 넓히고 목적 하에 내가 요 사람들, 요 그룹 이들이 자기들한테 뭔가 피해를 주거나 또는 자기들한테 뭔가 불리할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럼 그 그룹만 딱 정해서 어디로 다니는지 그렇습니다.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자들도 되게 많이 털렸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뭐 송치골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간 기자들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그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걸렸을 것이고 다 그 털렸죠. 이후에 예. 기자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아마 다 털렸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키워드가 정확하게 유병헌, 유대균 씨 관련해서 4개입니다. 송치골 가든 송치째 휴게소. 그 다음에 유대균 씨는 언남초등학교예요. 그러면 이 4개의 키워드를 또 정리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상상해 보시면 어떤 거와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송파경찰서 권은희 과장, 네. 이 처음에 보낸 게 100개예요. 키워드 분석을 100개 해달라. 네. 다 필요 없다. 하고 4개를 추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박근혜, 문재인, 뭐 등등. 근데 이 키워드 분석도 4개로 추출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송치골뿐만 아니라 뭐 박치골 이런 것도 친 사람들은 처음에 모았다가 나중에 버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버리는 과정도 뭔가를 봤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분석 4개로 압축 요약할 때까지 하여튼 버린 키워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사찰의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내비게이션 불법 사찰은 그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안 됐어요. 저 이거 굉장히 처음 본 이야기고 네. 사실은 내비게이션 안 쓰는 사람이 없는 만큼 피부에 확 와닿는 얘기거든요. 이게 보도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정청래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 보거든요. 다음. 네. 이런 데 검색했는데 기사 수를 세요. 기사 숫자. 몇 개지? 이렇게 세보니까 188개가 떴더라고요. 기사 숫자는 기사 숫자가. 히트예요, 히트. 마지막 질의 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188개가 떴어요. 셌어요, 내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이버 밴드나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쇼킹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카카오톡 다음으로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기사가 188개가 인터넷에 썼더라고요. 기사들은 열심히 썼는데. 썼는데 많이 본 기사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죠.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네이버 밴드, 내비게이션, 사찰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정청래가 안 나와. 참 이상한 일이다 이거. 의원님 사고 칠 때만 실시간 검색어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안 나오지? 예. 하운데 계속 기다려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 질의를 예. 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잠깐 틀고 갈까요? 왜냐면 이게 더 중요한 일이야, 나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가요? 이거? 이건가요? 요거는 교통용 CCTV가 집회와 시위하는 사람들을 불법 체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도심각 사거리에서 8월 15일 세월호 집회 때 감시했던 거. 그건 뭐 단타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의원님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네. 아니, 제가 준비한 거 아니고 제가 준비를 지시했죠. 이게 이제 보신각 얘기하는 거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가요. 네. 그럼 없이. 소리가 안 나와. 나온다. 저 보세요. 오. 굉장히 무섭네요. 오, 교통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래서 네. 교통 상황만 네. 저건 봐야 되거든요. 목적이 정해져 있겠죠, 그 CCTV에. 네, 그렇죠. 법으로. 근데 제가 이제 깨알같이 꼼꼼한 성격이잖아요. 그랬더니 저거는 집회 및 시위를 차징하지 않고 아무런 걸 하지 않았대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돌아갔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답변을 할 것으로 제가 예측을 미리 했어요. 네. 그래서 꼼짝 못할 자료를 내가 내놨지. 이게 뭐냐면 화면 비춰주세요. 요때 요렇게 교통 CCTV가 네. 돌아가고 있을 때 하필이면 누가 이걸 쳤어요. 아. 교통 상황을 잘 점검하고 있는지. 아하. 그러니까 교통 차 흐름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떴느냐. 서울 교통 상황 V3. 해당 지점은 CCTV 점검 중입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집회 시위를 체증하는 장면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검 중이다. 고장 수리 중. 이렇게 위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차량 흐름을 보여주는 CCTV인데, 네. 그 CCTV를 각도를 틀어가지고, 세월호 관련 집회를 찍고, 그 사이에는 차량 정보를 보려는 사람들한테는 저런 메시지를 내보냈다는 거죠. 그렇죠. 완벽하지 않습니까?
제 성격이 원래 이렇게 완벽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국감 때? 이거 물어봤죠. 그랬더니요. 묵묵부답 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인정할 수가 없죠, 이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CCTV, 다른 용도의 CCTV가 우리를 사찰하는데 체증하는 데 쓰인다는 것도 여기 다 섹시한데. 근데 왜 기사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 그 얘기에다가 지금 끊어졌죠. 네. 그래서 많은 걸 밝혀냈어요. 내 근데. 기사가 188번 떴고 네. 네이버 밴드 다음 카카오톡 아 카카오톡을 요즘은 카카오톡이라고 부르더라고. 카카오톡. 그래서 제가 제 페이북에 올렸어요. 그때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카카와톡. 근데 어떤 사람은 카카으톡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재미없었어요? 네, 편집. 제가 지금 서기호 의원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어요. 의식을 할 수밖에 없네. 정말 오늘 괴롭네. 자, 근데 지금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왜 안 나왔냐? 왜 왜 안 안 나왔냐? 나오냐? 왜 보도가 안 되냐? 8번 기사가 나왔어. 실검에도 정청래가 안 뜨는 거야. 보통 이건 네이버 검색 순위 14시간 1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 계산상. 뭐 실검은 안 떴다고 치고. 근데 이 기사가 이제 소위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면 네. 포탈에서 주요한 기사로 그 대문에 뽑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네. 내가 실시간 검색어 드디어 내가 결국은 1위에 오르고 말 거야. 그리고 경찰의 실토를 받아내면 기사가 더 뜨고 실시간 검색어에 내 이름이 오를 수 있겠다 하고 회심의 카드를 준비해서 경찰청 마지막 질문자로 내가 질의를 합니다. 네. 여기서 대박을 다시 한번 쳐야지. 네. 한 것을 좀 보여주세요. 경찰청. 요거. 여기 음성 파일. 네, 음성 네. 파일. 자, 들어봅시다. 뭐라고 대박을 쳤는지. 또 하나는요. 내비게이션 사찰을 430명만 했다. 그리고 유병원과 통한 5통 이상 한 사람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그러면 5통 이상 전화하고 한 사람을 어떻게 출연했겠느냐. 모집단이 있지 않겠느냐. 모집단. 모집단은 송치죄, 송치골 가든 뭐 이렇게 친 사람들은 일단 다 해놓고 그 중에서 전화를 5통인 사람을 줄인 것이 430명이다. 그게 정확한 거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건 맞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430명만 출연합니까? 4,300명 내지 4만 3,000명이든 43만이든 해서 출연했겠죠. 기본적으로 경찰을 봤다는 겁니다. 일반인도 예. 좀 했다. 저는 일반인도 다 무작위로 모아놓고 전화 한 통이라든가 그냥 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범죄 혐의자가 유병과 연락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버려놓고 5통인 사람만 430명 했다는 거죠. 그게 맞을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고요. 네,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가 답변한 자, 건가요? 일반인도 좀 경찰청장. 했습니다. 경찰청장이거든요. 강신명 경찰청장. 청장이 제가 이제 사실 꼼짝 못하게 몰았지. 근데 저걸 인정하는 게 국감장에서 없습니다. 송 기자도 아시겠지만 시인을 하지 않아요, 보통. 근데 어쩔 수 없이 시인을 한 겁니다. 이거 뭐 끝내기 안타라고 그러죠. 야구로 치면. 근데 이것까지 쳤는데 안 나와. 기사는 220개가 더 늘었어. 근데 하지만 역시 안 나와. 그 이제 굉장히 좀 풀이 죽어가지고 나는 오늘 한 건 했는데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지? 네이버 검색 순위 왜 안 올라가는 거야? 하고 축 늘어져서 이제 집을 갔어요. 했더니 여보 오늘 기사도 엄청 나오고 여보 훌륭한 일 했어. 여보 격려를 해주더라고. 그런데 여보 무슨 고민이 댓글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제 씻고 그래서 12시 넘었어요. 안 떠. 걔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와. 분해가지고. 잠이 안 와. 이렇게 새로운 걸 많이 밝혀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2시에 찬물 한 잔 마셨어. 내가 냉정함을 잃으면 안 돼. 너무 흥분하면 안 돼. 참 겸손인으로서 이런 걸 대범하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 하고 찬물을 딱 마셨는데 찬물을 마시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 갤럭시 폰 이걸 가져가서 다 봤어요. 일일이 200개의 기사를. 다 보고 나서 기사만 이제 제목만 봤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실시간 검색어도 1위 갔다가 2위 갔다 다시 1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읽은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에. 하나 두 개는 걸려야 되는데. 올라야 되는데 200개가 넘는 기사 있는데 여기서 몇 그중에 건 댓글이 있는 기사들은 몇 개나 됐어요? 없더라고. 노출을 안 했다는 얘기네. 그래서 기사를 전혀. 많이 읽은 기사 1위부터 30위까지 네이버 밴드 사찰, 내비게이션 사찰 이 기사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댓글이 많이 붙거든요. 특히 내비게이션이나 카카오톡 관련 기사가 나오면 네. 남의 일이 아니니까 한마디씩 하듯이 네. 밴드나 내비게이션은 많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댓글을 엄청 달려요. 폭발적으로 달릴 수 있는 기사죠. 근데 댓글 많이 쓴 기사 30위까지 쳐다봐도 없어요. 많이 읽은 기사도 없고 댓글 많이 달린 기사도 30위에 노출이 안 됐다는 얘기죠. 관련 기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국정대사 감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게 저장이 되잖아요. 네. 그걸 제가 다 여기다 저장을 해놨어요. 1위부터 30위까지. 어떤 게 올라와 있나? 어떤 게 올라가 있고 한 네. 거를 제가 여기다 다 캡처를 해놨어요. 캡처를 하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기사가 연합뉴스 기사였는데 971개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네. 그게 제일 많이 달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있더라고. 근데 쭉 댓글 많이 달린 기사 보니까 6위로 그걸 들어가야 돼. 네. 같은 시간대에 캡처를 했는데. 네. 근데 971개 댓글이 달려있는데 분명히 댓글 많이 달린 기사 6위에는 들어가는데 빠져있어요. 그게 또. 200여 개의 관련 기사 중에 댓글이 있는 건 그거 하나였고 하나였어요. 하나만 나머지는 0으로 다 처리돼 있더라고. 아무도 안 읽었을 수도 있고 아무도 처리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게 쉽지 않죠. 200여 개나 쏟아졌으면. 근데 어쨌든 댓글이 한 기사에 집중됐는데 그래서 충분히 많은 댓글과 노출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기사는 어느 쪽 순위에도 없더라 하는 거를 새벽에 불에서 찾다가 2시 14분 이렇게 돼 있어요. 2시 14분에 찾아냈다. 다음인가요? 다음? 네이버. 정치 많이 본 뉴스 1위. 중고 패트리엇 부품이 없다. 이게 이제 1위예요. 예. 그리고 30위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원칙은 유지.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댓글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시 1분 차이로 이게 capture를 한 거거든요. 이거 이제 딱 잡았죠, 제가. 네이버에 문의해 보셨어요, 혹시? 문의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걸 뭐라고 확인을 봐요?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내가 모르겠다. 내 기사 댓글 이렇게 많은데 왜 순위에 없어? 네이버에 전화. 야,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했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이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언론사들이 편집국장이 있잖아요. 네. 그럼 기사를 비중을 어떻게 다루느냐? 1면 톱으로 가냐? 3면 중톱으로 가느냐? 3면 네. 이것은 언론사 고유의 기능이에요. 그쵸. 네. 근데 제가 해명을 받았어요. 의원님 기사는 정치면에 배치하지 않고 IT 섹션에 넣습니다. 왜요? 원래 저희 관련 회사 이런 거 나오는 것은 보통 IT로 갑니다. 해명이 그거였어요? 네. 해명이 너무 구차한데요? 네. 근데 IT로. 그게 IT든 아니든 간에 댓글 많이 달린 기사는 네. 댓글 개수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 지적도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섹션에 넣느냐에 따라서 노출의 노출도가. 기회가 확 줄어들긴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요즘은 국감철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정치인이지 무슨 테크니션이 아니잖아요. 무슨 과학자나 네. 무슨 내가 앱 개발자 뭐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 관련 그리고 네이버 밴드 내비게이션 이게 뭐 네이버 밴드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다든가 내비게이션 업계가 뭐 이런 매출을 올리고 있다든가 그런 기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사찰에 관한 내용인데. 관련 기사로 봤다. 그래서 글로 넘어갔다는 IT로. 거예요. 이건 진짜 공생한. 네. 그 분류하는 권한을 네이버가 가지고 있다면 그 분류 권한을 그렇게 행사했다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네요.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이버 관련자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뜻은 의원님으로서는 이해가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기업이 정치적 판단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본인들 얘기라서 뭐 그랬을 수 있겠죠. 아니, 네이버 밴드에 내비게이션은 대한 아니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적어도.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 기사가 IT 기사라고 분류한다는 건 초등학생 발상이고 아무도 그렇게 내비게이션 새로운 종류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밴드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기술 관련 기사가 아니라 밴드가 털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이 털렸습니다.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IT 기사가 아니잖아요. 잠깐, 그 국회의원이 주장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누구였죠? 제 말은 뭐냐면 그 기사, 더군다나 그 기사가 200개가 쏟아졌잖아요. 주요 기사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섹터에 분류하느냐가 포탈의 권한이라면 그 권한을 그렇게 행사했다는 건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건 좋다. 댓글이 영어로 처리가 됐다. 영어로 처리되는지 아예 없었는지 모르죠. 영어로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자기가 또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걸리더라도 네이버에서 다는 것도 거기에 카운트가 되는데 다른 기사는 제가 IT 기술업자지만 제가 기술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댓글을 달면 그 회사에 가서 걸리지 네이버에는 안 걸린다. 뭐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받을 수도 여건이다.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럼 좋다. 네. 근데 971건이 댓글이 걸린 거는 댓글만이 달린 기사에는 자동적으로 끼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그것은 네. 뭐라고 손대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잘 못하더라고. 잘 못했어요? 아니면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잘 못 알아들었나? 그럼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은 걸로 봐서 나는 IT 업자는 아니야. 정치인이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한 해명이 없었어요?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하여튼 내가 IT 하이테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세요? 뭐라고 했는지? 정확한 워딩은 의원님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건 뭐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건데 자동이 아니게 만들었거나 자, 근데 내가 자동으로 올라간 걸 수동으로 뺐거나 내가 이걸로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2시 14분에 이걸 캡처를 해놓고 다음을 또 들어갔어. 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자 막 그러는데 다음을 또 들어갔어. 다음은 또 같은 현상이었어요. 왜냐? 제가 짐작했어요. 다음 카카오, 네이버 밴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동종업계의 카르텔, 알아서 정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다음에는 문의 안 해보셨잖아요. 다음 문의 안 해봤죠. 다음 문의하신다면 말씀하시죠, 그거는. 다음에 해볼게요, 그건.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날 또 나도 아니야. 그래서 네이트를 들어갔어요. 네이트는 관련이 없잖아. 거기는 탑3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닌데 하나의 기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나하고 직접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서 댓글을 많이 달 만한 기사는 맞아요. 200개가 넘는 기사가 양산됐고 기자도 그렇게 판단한 거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누군가가 뉴스를 게이트키핑을 한 거죠. 일반 국민들한테 가기 전에 라고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관련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엄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쇼핑란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근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좀 많이 자, 근데 발굴해서 자, 말씀해 주시고요. 결론 지어주시죠. 네. 자, 근데- 끝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파파이스 오기 전에 오후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나 더 했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동대문 경찰서에서 네이버 밴드를 털었다 하는 것을 국감장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자료를 제가 입수했어요. 이번에는 관악경찰서에서 네이버 밴드와 다음 카카오를 압수수색한 것을 제가 입수를 더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그 입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전국적으로 했겠죠. 네. 자,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오는데 한겨레 기자, 네. 이모 기자 있잖아요. 그 네. 호빵처럼 생긴 네. 이모 기자가 따라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동대문 경찰서에서 밴드를 사찰했다는 거 한 건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동대문 경찰서 어떤 경찰이 그냥 돌출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 하는데 오늘 관합경찰서가 나온 걸 보니까 이건 이제 복수의 개념으로 간 거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게요. 왜 다음 카카오만 하냐고요. 그거는 다음 카카오가 미워서 그랬을 리도 없고, 그거는 사실은 다음 카카오라는 SNS만 사람들이 글을 치는 것도 아닌데. 네. 밴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인 오늘 거죠. 좀 바빴어요. 바빴는데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어. 그러나 다음 카카오 측하고도 내가 전화를 했어요. 또. 네. 네. 전화를 해서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심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원 영장을 거부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대처 방식이다. 왜냐? 제가 오늘 의 총장에 얘기했습니다. 원래 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응해놓고 앞으로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꼼수다. 네.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다. 솔직하지 못한 태도다. 라고 제가 주놈이 꾸짖었어요. 아침에. 그리고 나서 그 내용으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자, 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통신 제한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감청이에요. 실시간 감청. 근데 통신 사실 확인 요청. 이거는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으로 자료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음 카카오는 통신 제한 조치 영장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카카오에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통화하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레코딩이잖아요, 문자로. 네. 그걸 가져가면 우리 지금 감청할 게 없습니다. 하고 거부하고 돌려보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장으로 게시글을 달라. 대화 내용을 달라 그러면 영장의 목적과 다릅니다. 우린 줄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를 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정 원하시면 여기에 맞는 영장을 다시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목적 이외 감청을 위한 영장을 가져갔는데 대화 내용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우리는 감청 영장이 오면 절대 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저는 다음 카카오만 탓하는 것은 억울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IT 기업도 그걸 요청했으면 다 줬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그래서 네. 네이버 밴드도 그런 양상이었어요. 지금까지 대처 방식이.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고 너무 슈퍼갑이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다 주고 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일단.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법원에게 요청해야 된다. 앞으로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구간을 정확하게 짧게 하고 명확성을 갖춘 구체적인 영장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신들의 몫이다. 그리고 그 국회에서는 사실 그걸 요구한 검찰이나 사정기관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해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권력기관의 압수영장을 친 사람이 있고 영장을 가지고 뭘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주려고 하는 사람 쪽에서는 저는 의뢰 편을 저는 들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영장을 요청한 검찰이나 무작위로 태평양에 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태평양에 있는 전체 그물을 치듯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게 저는 비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 하는 기업들이 이런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잘못된 초강수 정책으로.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들의 기업의 이익 그리고 당신들이 내는 세금 그걸 가진 국가예산 이걸 나는 보호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을 잘못한 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러면 나는 그때서 당신들의 도움을 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당신들이 할 것이 있고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검찰과 법원을 향해서 무리한 법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감이 끝나더라도 나는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감시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의원님 잘하셨어요. 의원님 잘하셨으니까 네. 이제 그만해주세요. 저도 지금 배가 고파요.
오래 자, 했구나. 그러면 어쨌든 의원님 근데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